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도널드 트럼프가 오랜만에 X에다가 자기 광고를 올렸네요. 이번에 관세 때린 거 포함해가지고 미국이 얼마나 그레이트하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선동이 됐던 어쨌든 많은 지지를,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건 맞습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또 보냈고요.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는 많은 것이 변할 거고요. 오늘 제가 방송하는 것도 CFTC가 어떻게 변했는지, 무엇을 철회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세 때리고 막 이러면서 지금 각 나라마다 디어를 맺으려고 해요. 뭐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조만간 통과가 될 건데요. 이제 모든 지정학적인 것도 변하지만 금융적인 것, 특히 크로스보더 관련해서 변하고 있고 여기에서 수혜주는 리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CFTC에서 뭐가 변했는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의미심장한 게 있죠. XRP, US 트레저리 하면서 이제 재무부죠. 재무부에서 this and hype, 약간 하이브는 뭐냐면 이제 막 뛰는 거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리플이 might give to XRP as code to the government. 요거 약간 아이디어가 좀 있었어요. 리플이 이제 정부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XRP를 뭐 주는 요런 식으로 뭐 스탁파일에 주는 뭐 요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요 내용이 지난 3월에 어떤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관련돼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리플이 XRP가 굉장히 미국과 같이 가려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그런 사인이 많이 보이고 있다. 예전에 호재 중심성이라고 했다면 지금 정책 중심으로의 호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방어가 어느 정도 됐는지도 뭐 중요하고 이불 뭐 떨어졌다 이불 뭐 올라갔다 이러고 있는데 XRP 자체가 이제 확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점점 쌓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 론 이젠 기억하셔야 됩니다. Senior Director of Government Relation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가지고 그 공보를 하고 로비를 하는 친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3시간 동안에 드디어 스테이블 이제 액트가 이제 끝났고 요거 이제 관련돼가지고 32대 17 요거는 민주당 플러스 공화당 포함한 거죠. 어쨌든 이 뭐 소위인지 몰라도 소위에서 잘 통과가 됐고 데모크래트까지 6명 조인을 했대요. 리퍼블리컨 포함해가지고 초당적으로 협력을 했기 때문에 또 이게 정말 미국의 달러 패권하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조만간 전 세계를 장악할 이런 목적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겁니다. 3월 8일자로 나왔고요. 보시면 Can Ripple donate이었네요. Part of monthly XRP escrow. 이번에 참 뭐 우연인지 몰라도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풀어 락업을 해제하면서 조금 혼선이 좀 있긴 했는데요. US 스톡파일로 그냥 주면 안 되냐? 뭐 전문가가 이렇게 볼드 아이디어, 굉장히 좀 코드 기부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XRP 커뮤니티 일부 인사들이 리플이 매월 에스크로에서 해제된 XRP 일부를 미국 정부에 기부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논의나 실행되지는 않았으나 이 얘기가 점점 나오고 있고 아까 전에 재무장관이 뭐 얘기하면서 이러지 않을까라는 이런 추측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리플이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연인지 뭐 필연지 몰라도 요게 있었죠. 암호화폐 코인 리플 달마다 10억 XRP 해제 방안 변경에 시장이 약간 혼란이 있었어요. 이게 4월 3일자로 나왔습니다. 내용 조금 보면 리플이 3일 현재 시간에 에스크로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뭐 보관하는 이제 그 이렇게 보관하는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1억 XRP를 추가로 해제하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해제가 기존 월간 일정에 달리 이틀 지연돼 이루어졌으면 전날에 7억 XRP 에스크로에 다시 잠금 조치가 선행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약간 혼선이 있었다.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 뭐 때문에 해제했지라는 의문이 좀 들죠. 왜냐하면 특히 SEC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클로즈 미팅,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왜 갑자기 이런 걸 하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이거 그래서 요게 나왔어요. 리플 대 SEC 종결은 됐지만 불안전한 승리, 업계 혼돈 여전하면서 4월 3일자로 나왔습니다. 미국과 SEC 소송이 벌금 합의로 마무리됐으나 상급심 판결 없이 업계는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고 해외와 달리 미국은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드러났다라면서 좀 비판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클로즈 미팅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올지도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여기 4월 3일 날 크로스 미팅 있고요. 여기에서 SEC 소송 관련된 거, 리플 소송 관련 거 얘기한다는 소문이 굉장히 많아요. 뭐 보팅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실 때 4월 10일자로 요거는 상관없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4월 11일자로 크립토 이제 태스크포스 라운드 테이블 또 한번 열린다라는 거.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다 좋은 얘기만 있겠죠. 한 가지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은 SEC에서 더 이상 리플 XRP를 증권으로 안 본다라는 거. 점점 SEC 손에서 벗어나고 있는 흐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XRP가 비트코인 뛰어넘을 주요 채택 지표 달성이라는 약간 호재성 4월 3일 날 나왔습니다. 좀 말은 가뭄에 좀 단비처럼 나왔습니다. XRP 리테일 붐하고 비트코인이 인스티튜셔널 이제 그로스 같이 얘기를 했는데 좀 내용을 보면 리테일 투자자 기반으로 XRP가 급부상하고 있고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은 XRP는 최근 시장 주기에서 비트코인을 앞지르는 리테일 개인 투자자의 관심을 기록했다. 즉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횡보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올라가는 일이 없다 보니까 XRP에 대한 리테일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다. 듣던 듯 반가운 소리기도 합니다. 2022년 약세장 저점 이후 XRP 활성 주소가 490% 증가했고요. 소액 투자자와 개인 트레이더의 활동이 급증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리플이 국민 코인다 이렇게 보셔도 뭐 괜찮을 정도죠. 이 정도면. 반면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 동안 활성 주소 수가 10% 증가에 그쳤고 주로 기관 투자자의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대 XRP 성장 양상의 차이. 근데 이거 조금 두려운 게 비트코인 대 이 리저브 때문에 XRP하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좀 사이가 좀 계속 안 좋아지면은 안 되는데 어쨌든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비트코인 ETF를 통해 기관 투자자 자금 유입이 되고 현재 비트코인 ETF 시장 규모는 1,000억 달러 이상이 된다. XRP는 개인 투자자 중심의 단기 거래 및 가격 변동성에 베팅한 양상이 두드러지고요. 장기 보유보다 단기 투기 성향이 좀 강하다. 근데 이제 좀 바뀌겠죠. 가격 추이의 차이를 보면 비트코인은 장기 보유자 기반 점진적 상승, XRP 2024년 12월부터 수직 상승을 시작해서 이는 기간보다 리테일 기반 상승을 시사한다. 그래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래스노드라는 데서 이렇게 X에다가 얘기를 했고 XRP가 merged as a new retail favorable this cycle 하면서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비트코인과 비교를 해가지고 490% 대 10% 결국에는 4월 3일 날 나왔네요. 결국엔 XRP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라고 할까 전 세계적인 관심이 아직도 뜨겁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가면은 기관 자금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글래스노드에서는 소액 투자자 중심의 XRP 상승은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을 하고 기관 투자 ETF 대규모 자금이 뒷받침되는 비트코인의 상승이 더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평가는 각각 다르니까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호재로 XRP에 대한 기관 관심이 증가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미국 전략적 암호화폐 비축 자산을 XRP 포함 조만간 발표한다고 했죠. 얼마 있는지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XRP가 얼마 있는지 이제 봐야 되겠고요. 리플과 SEC 소송 종결이 됐고요. 오늘 크로스 미팅에서도 또 뭔가 스테이트먼트가 나올 수도 있고요. ETF 신청 확대됐죠. 어마어마한 ETF 신청이 있고 요게 이제 승인되면은 또 다른 이제 호재로서 또 더 XRP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ETF는 승인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운영사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되면 뭐겠습니까? 자금이 이제 계속 유입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오른다. 이런 포인트겠죠. 요약을 좀 하면은 XRP는 리테일 투자자 기반의 급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활성 주소 이제 수가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초월했다. 좋은 얘기입니다. 다만 기관 자금 유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이 약간 불확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안으로 ETF 승인 및 정책 변화에 따라 향후 기관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ETF 당연히 게리 겐슬러가 5월 정도에 들어오면 5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 당연히 조금 더 일찍 ETF가 승인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예측에 따라서는 향후 기관 투자가 당연히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XRP 가격 또한 올라가고 이거 뭡니까? 490대 10이라고 쳤을 때 관심
관심도가 당연히 XRP가 뭐 비트코인을 이긴다라는 것보다 이제는 견줄만하게 이제 가격만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무리가 아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들어오셔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비트패스 이제 보시면은 맨 위에 고정 댓글로 구글 폼이 있고 들어오시면 여기 넷 중에 하나 원하시는 거 클릭하신 다음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오늘자로 제가 나온 거예요. 리플 대응 영상 올리긴 했는데 결국 전지점 이타시에서 추가 하락이 나올 듯 합니다. 우선은 저는 이불 재돌파 가능성을 기다렸다가 매수할 생각. 왜냐하면 이불이 지금 마지노선이라고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즉 차트 분석이 저희가 계속해서 정보 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2.5불도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 돌파되면 확 오를 거다. 계속 저희가 기억하면서 차트 분석 방송으로도 내보내 드리고 있는데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저희도 시황 브리핑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락장 현물 비중 최소화하고 선물로 대응하시면서 포모 때문에 매수해가 아닌 냉정하고 하락 관점에서 유지하면서 쇼 포지션에 대응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착순 3분만 저희가 뭐 많은 사람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저희도 최대한 예의를 다해서 또 하나하나 이제 교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이분의 정책, 이제는 호재가 아닌 정책으로서 호재를 만드는 세상입니다. 과장된 사전 기대감도 있고요. 4월 2일 지나면서 이제 트럼프 관세 때릴 거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돈, 내 자산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뽑은 것 중에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4월 3일자고요. 제가 그 전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는 XRP는 SEC가 아니라 CFTC를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암호화폐 이제 더 이상 XRP가 증권이 아니고 뭐예요? 상품이기 때문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통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XRP는 미래에 CFTC가 훨씬 더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훨씬 더 중요하고요. 암호화폐 시장 성숙 이후로 2건의 자문 지침을 철회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호재입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게 사실은 가격을 더 올려야 돼요. 근데 아직은 SEC 이게 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CFTC에서 얘기를 해도 리플이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지만 미래에서는 분명히 반응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거의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철회된 2가지 자문 지침은 미국 CFTC에서 2025년 3월 28일로 다음 2가지 암호화폐 관련 자문 지침을 공식 철회합니다. 첫 번째는 CFTC 자문 18 발음 좀 있네요. 18, 14호 2018년 거고요. 자꾸 욕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암호화폐 기반 파생 상품의 거래소 상장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내용이 뭐냐면 거래소의 시장 감시 강화, CFTC 감시팀과의 협조, 1일 보고 체계, 대규모 거래자 보고 기준, 이제 비트코인 또는 동등 자산 시장 조작 방지 목적으로 했던 게 철회가 됩니다. 많은 규제를 없애는 거고 자율적인 시장에 맡기는 역시 공화당, 보수당 같은 정책에서 어떻게 보면 2018년 때니까 민주당에서 만든 거죠. 그걸 이제 철회하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2016년에 됐으니까 요거 잘하면은 트럼프 일기 때 같기도 한데 한번 요거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회 사유는 가상화폐 파생 상품 상장에 대한 경험 축적과 시장의 성장 및 성숙으로서 철회한다. 의미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트럼프 일기 때 만든 것 같은데 본인들이 하고 이제는 성숙했기 때문에 철회했다. CFTC 자문 23-075 2023년 요거는 이제 조 바이든 때 만든 거네요. 내용을 좀 보시면은 디지털 자산의 중앙 청산소 클리어징 확장 시 위험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내용은 사업 모델 변경 시 사이버 리스크 및 운영 위험에 대한 강화된 감시. 역시 감시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시장에 맡겨야죠. 실물 인도 방식의 계약 체결 시 감독 요구. 철회 사유는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을 기타 상품과 동등하게 규제하기 위한 정책 일관성 확보. 규제가 점점 철폐되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된 거 조금 더 들어가면요. 의미를 좀 보면요.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수준으로 성숙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즉 예전에는 잘 모르니까 막
짰다고 하면은 이제는 크립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뭐 TF뿐만 아니라 이제 정책 자문가들 계속 얘기하겠죠. 이거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건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은 그렇지 않은데 요거 나온 지 사실 2018년도하고 23년도면은 사실 10년이 안 됐어요. 요거는 불과 뭐 2년짜리인데 이렇게 바꾸는 거, 물론 자문이라 지침이라서 뭐 법은 아니기 때문에 지침이지만 요거는 굉장히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지침을 바꾸는 거는 그들의 앞으로 어떻게 미국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충분한 시사점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우리나라도 좀 배울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좀 보면은 디지털 자산 규제 실험 및 협력 확장 계속 말씀드립니다. 요게 사실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별표 한 5개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CFTC 규제 샌드박스 또 났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2025년 2월에 CFTC는 디지털 자산 시장 시범 프로그램 파일럿 프로그램을 위한 CEO 포럼을 개최했고요. 그리고 개최 발표를 했고요. 참여 기업에 여기 리플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도 있고 서클도 있고 크립토닷컴, 문페이 등이 있는데 리플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관련돼 가지고 CFTC 요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100% 이상이라고 봅니다. 주제는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리플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했고요. 현금이 아닌 담보, 토커나이즈 논 캐시 컬렉터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면서 과거 주요 조치를 또 들면서 2024년 11월에는 CFTC 글로벌 시장 자문위원회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한 비연금 담보 확대를 권고했고요. 2025년 3월 중순에는 비노미얼 거래소나 미국 내 최초의 CFTC 규제 XRP 선물 상품을 상장합니다. 이것도 제가 방송으로 든 거 기억이 나네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저는 스테이블 코인 등 현금이 아닌 담보의 활용 방안 논의했고요. 이게 단순히 미국에서만 할 건지, 이게 또 해외로 나갈 건지, 해외 나간다면 어떻게 나갈 건지, 또 안전한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함께 이제 결국에는 나갈 거다.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플이 세계 금융시장 패권을 지니고 스테이블 코인 달러가 패권을 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역할을 할 거고, 그 트럼프 정책에 이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요것도 리스크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의 리스크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트럼프 가족 비트코인 시세 조작 특별조사, 뭐 미국 의회 얘기하는데 내부자가 계속 나와요. 본인들만 돈 벌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그 위스콘신 뭡니까 투표할 때도 피플 대 일론 머스크 하면서 1% 99%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당연히 위스콘신 가뜩이나 민주당이 높은 데인데 당연히 뺏겼죠. 일론 머스크 돈만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플로리다도 계속, 물론 플로리다가 거기가 30년을 집권하는 곳이에요, 공화당이. 그래서 이기기는 했지만 격차가 줄어들었다. 트럼프만 돈 벌면 안 되죠. 그래서 트럼프는 정책 잘 만들고 뭐 돈 버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약간 이해관계 충돌까지 가는 건 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가상자산 사업 규제 명확성 필요한 시기라고 하면서 이것도 4월 2일 날 IT 동아에서 나왔는데요. 디지털 자산 정책 포럼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함께 4월 1일 디지털 자산 패권 경쟁 나오죠. 디지털 자산 패권 누구겠습니까? 미국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전략,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기술혁신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고, 트럼프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 정책을 조명하고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잘하는 게 좋아요. 뭐든지. 그리고 트럼프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또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텔레그램방 들어오실 때는 저희 들어오시게 되면은 시황 브리핑 이렇게도 드리고요. 넷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트럼프가 관련된 뭐 전략이라든지 왜 그런 전략을 썼는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는 어떤지 등등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관련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지만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코인 시장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인이 하락한다고 불안해하거나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잃을 필요 없습니다. 무한한 상승도 무한한 하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 왜 하락한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내 시드, 내 머니, 내 자산을 더 나은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즉 전략적인 투자가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교육을 해드리고 또 텔레그램방 운영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내용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리플의 전망 마무리하겠습니다. 리테일 기반 강세로 기간 수요
확대로 전환 가능성 있고요. XRP가 최근 시장 주기에서 개인 투자자 기반 활성 주소수가 49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능가하는 채택 지표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ETF 신청 증가, 미국 전략적 암호 자산 비축 포함 SEC와의 소송 종료 등 계기로 기관 투자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도 같이 상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XRP ETF 승인 시 가격 안정성과 장기 수요 기반 확보가 가능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규제 환경 변화로 제도권 채택 가능성은 확대. 이게 사실 키포인트입니다. 미국 CFTC 암호화폐 규제 자문 2건을 철회했고요. 디지털 자산을 기존 파생 상품과 동일하게 다루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해석하셔도 무난합니다. XRP는 CFTC 규제하 첫 XRP 선물 상품 출시했고요. 요거 전 방송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도권 진입 시작했고 CFTC 주도의 디지털 자산 샌드박스 프로그램에 리플이 참여 아직 했다라는 거는 제가 듣지 못했는데 참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XRP가 실제 금융 인프라 및 공공금융시장에 사용될 기반을 마련했다는 신호를 해석해도 됩니다. 즉 이건 뭐냐면 미국이 달러 패권화 강화할 거고요. 지금 관세 때리면서 결국엔 협상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협상을 하면서 미국 중심의 블록체인 AI 등등이 막 들어올 겁니다. 우리나라도 정신 차려서 빨리 이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리플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텔레그램방도 들어오시고 여러 의견도 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방송하는데도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